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자살 충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자살 충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13,092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숫자이고요.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의 약 2.5배에 이릅니다. OECD 국가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은 연간 6.5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유가족들의 고통은 사실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알려진 자살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면 사실 그 밑에 알려지지 않은 자살 혹은 실제로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비슷하게 있었던 자살 시도들,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인의 자살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자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살에 이르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굉장히 오래된 정서적인 고통 끝에 자살 사고가 생기고 그에 이어서 자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후에 자살 시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개입을 한다면 자살 위험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현재 그만큼 느끼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이 견디기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중간에 개입한다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인 자살 위험의 경고 신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 시점은 개입이 필요한 자살 위험 상태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언어적인 신호로는 죽고 싶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인 불편감에 대한 호소, 절망감, 죄책감,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감정이 좀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행동적인 신호로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자해 흔적이라든지 이전과 좀 달라진 모습들, 외모의 변화,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그리고 상황적인 신호로는 극심한 정서적인 고통을 느낄 만한 상황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들,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의 위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의 상태를 또 이해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현재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좀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 자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자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이 4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네라고 답변하실 수 있다면 나 또한 지금 위험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자살 위험의 경고 신호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현재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들어줌 다음에는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안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에 이르는 위험 행동이 있을 수 있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좀 치워준다든지,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이제 죽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만큼이나 마음에 살고 싶은 이유 또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질문해 주시는 과정이 위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자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24시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화번호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그리고 그 외 응급 서비스 등에서 자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국에 있는 자살 예방 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기 상황이시라면 연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균관대학교 내에는 심리상담센터와 보건소 내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학교 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상담센터나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이제 자살 사고를 갖게 되고 또 계획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는 극단적인 감정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감정적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나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해, 폭음, 분노 폭발 혹은 약물 남용 등의 경우인데요. 그 순간에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혹은 나 자신에게 해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해로 인해서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든지 폭음이나 약물 남용으로 오히려 신체적인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거나 감정적인 불안정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고통 상황에서 위험 행동이 아닌 다른 전략을 써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순간에 뭔가 다른 전략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나만의 스트레스 응급상자라고 부르는데 미리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해볼 수 있는 전략들을 생각해 두셨다가 어디 적어 두셔도 되고요. 혹은 뭐 정말로 어떤 상자 같은 데 담아 두셨다가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하고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모두 다 굉장히 간단하고 시도해보기 쉬운 것들입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감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연습들입니다. 아주 잠깐 한 템포를 쉬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약자로 이제 스탑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스탑 기술은 말 그대로 잠깐 멈췄다가 T, take a deep breath라고 하는데요.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시고 눈을 감고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는 그 순간 이성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잠깐이라도 그 순간에 깊게 숨을 다시 들이내쉬고 눈을 감아서 현재 내 상태를 자각한 다음 다시 행동에 취하려고 하면 조금이나마 다시 감정적인 상태에서 좀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게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그 다음으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바꾸기 위한 전략들인데요. 아래 제가 그림에 놨던 것처럼 극단적인 흥분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화학 반응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느려지고요. 그러면서 흥분했던 상태가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압도된 상태에서는 먼저 그 순간을 잠깐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탑 기술. 잠깐 멈춰서 깊게 숨 쉬고 주변을 한번 돌아봤다가 다시 시작해 보는 거. 그리고 만약 이 두 가지로도 좀 어렵다면
잠깐 자리를 벗어나서 차가운 물에 얼굴 담그기를 해보기.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위험 행동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은 괴로운 일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활동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소소한 것부터 좀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꼭 맞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는 거, 예쁜 그림을 보는 거, 예쁜 꽃을 보는 거, 잠깐 밖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나한테 위안을 주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해본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극단적인 감정적인 고통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해보실 수 있는 대처라든지 혹은 위기 상황에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만, 언제든 내가 정말 힘든다고 느낄 때는 사실은 이 문제들이 나 혼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순간이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